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나이 들수록 친구보다 혼자가 더 편해진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친구보다 혼자가 더 익숙해지고 관계가 하나둘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친구 관계를 줄이고 소수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모든 걸 내려놓고 관계를 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어도 외롭지 않은 삶을 사는 법, 그리고 오히려 내면을 더 단단히 채우며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혼자만의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사람과의 만남은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에너지를 얻지만 누군가는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충전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더욱 신중해지고 때로는 오랜 시간 공들인 관계조차도 피로감을 줄 때가 있습니다. 60대 후반에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아들과 손주들을 기다리며 들뜬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직접 손수 준비한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과 보내는 소중한 시간이 그녀의 기대를 한껏 부풀게 했습니다. 그러나 짧은 만남은 생각보다 더 빨리 끝나버렸습니다. 아들은 교통체증을 걱정하며 서둘러 떠나려 했고, 어머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조심히 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손에서 숟가락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따뜻한 시간이 한순간의 공허함으로 변했다는 것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던가요? 아들은 분명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찾아왔고 손주들도 기쁘게 웃어주었지만 그 짧은 만남이 채워주지 못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게 남았습니다. 이제는 자식에게 기대 살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야 할 때구나. 그제야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오랫동안 자녀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 깨달음을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막연한 슬픔이 가슴 한편을 스쳤지만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잦은 만남을 줄이고 대신 혼자 산책을 하며 사색에 잠겼습니다. 오랫동안 읽지 않았던 책을 다시 펼쳐들었고 관심은 있었지만 미뤄두었던 취미에도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한적한 공간이 외롭게만 느껴졌지만 이제는 조용한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신기하게도 마음속 소란스러움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면 외로움이 밀려올 줄 알았지만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하느라 바쁘게 지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나를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회복되었고 그 후로는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하든 친구를 만나든 더욱 여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먼저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때입니다. 둘째, 혼자의 시간은 내면을 돌아보는 기회를 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더 깊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관계 속에서 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누구인지조차 흐릿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혼자 있는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다시금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70대 초반에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해왔고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여전히 매달 생활비를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자녀의 전화를 받은 후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자식을 책임져야만 하나? 내 인생은 어디로 갔을까? 그 순간 그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은 깊은 깨달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자녀를 위해 평생을 바쳐왔지만 이제는 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자녀들의 요구에 더 이상 무조건적으로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각자는 스스로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 어머니는 그 말을 되새기며 앞으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한편 60대 후반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열심히 일하며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꿈꾸었고 오랜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는 것이 그 꿈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여행은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친구들은 사진 찍기에 바빴고 대화는 그저 가벼운 농담이나 자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깊이 있는 대화도 진정한 휴식도 없는 여행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혼자 바닷가를 걸으며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짜 원했던 것은 이런 여행이 아니라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 후 그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고 일기 쓰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하루를 정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실 혼자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잠시 앉아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하루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란 고독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깥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돌이켜라. 진정한 보물은 그 안에 있다. 진정한 삶의 의미는 바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셋째, 인간관계의 허상을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정리하는 일이 필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자연스러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진정으로 필요한 관계만 남게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힘들 때 서로 위로하고 응원할 수 있는 한두 명의 진정한 친구, 그리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갈 수 있는 내면의 힘입니다. 72세의 이순영 씨는 평생 주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왔고 남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딸의 말 한마디가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날도 이순영 씨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하루 종일 힘을 보탰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왜 다 도와줘? 꼭 그래야 해? 순간 그녀는 멈춰서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과연 나 자신을 위해 얼마나 시간을 쓰고 있을까? 늘 누군가를 돕느라 바빴지만 정작 나를 돌보는 시간은 없었다는 사실을.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도 너를 대신해 채워줄 수 없다. 내 삶의 중심은 오직 너 자신이어야 한다. 그날 이후 이순영 씨는 무조건적인 도움을 멈추고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68세의 이영철 씨는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을 즐겼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삶의 큰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모임에서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사정이 어려운데 회비를 조금 줄이면 안 될까?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친구를 변호해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듣고만 있었고 그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영철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에서 내가 기대한 것은 결국 나만의 바람이었구나. 그는 더 이상 모임에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목공을 시작했습니다.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떨쳐내려 하기보다는 애초에 기대를 줄이고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착은 관계를 망치고 적당한 거리가 관계를 지켜준다. 너무 깊이 관계를 맺으려 하면 오히려 상처받기 쉽습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오랜 관계를 지속하는 길입니다. 이제는 사람에게서 기대하기보다 나를 성장시키는 일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관계는 내가 채워야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성장시킬 영양분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삶을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넷째, 진정한 행복의 기준을 찾게 됩니다. 친구가 없어 외롭고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행복은 내 안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법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타인의 기대에 맞추느라 정작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한 사람들은 남의 평가나 인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살아갑니다. 어느 날 73세의 김정혜 씨는 아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집을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운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자리라 기분이 들떴지만 저녁 식사 중 손주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맨날 똑같은 음식만 해줘요. 김정혜 씨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손주의 칭찬이나 사랑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을까?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기대를 따라가는 삶은 거품과 같다. 진정한 기쁨은 스스로 안에서 찾아야 한다. 그날 이후 김정혜 씨는 더 이상 가족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늘 아이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기대에 맞춰 행동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한편 69세의 박영수 씨는 오랫동안 외로움을 느껴왔습니다. 그는 인간관계가 줄어들수록 마음이 허전해졌고 결국 어느 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몸도 좀 안 좋고 기운이 없네. 얼굴 좀 보자. 하지만 친구는 바쁘다며 짧게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 순간 박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 행복은 결국 나 자신이 만들어야 하는 거구나. 그는 그날 이후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해보고 싶었던 낚시 명상을 시작했고 매일 하루를 돌아보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끝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그렇게 그는 점점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남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느라 힘들었다면 이제 그 굴레를 벗어라. 행복은 내 손 안에 있다. 남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온 시간이 힘들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할 때입니다.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서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런데요, 혼자서도 나를 돌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 아시나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외롭고 허전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불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 나를 챙겨주길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나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혼자서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루에 한 번 나를 위한 작은 선물을 해보세요. 누군가에게 받는 선물만이 기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주는 작은 선물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작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꽃 한 송이를 사서 거실에 두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집안 분위기를 바꿉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거나 오랫동안 먹고 싶었던 음식을 주문해 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려 마시며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들으며 스스로에게 위로의 시간을 선물하세요.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나를 위한 작은 선물을 하다 보면 나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고 삶의 작은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루틴을 유지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하루의 흐름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안정감을 줍니다. 아침에 가볍게 산책하기입니다. 아침 햇살을 맞으며 천천히 걷다 보면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자연 속에서 들리는 바람소리, 새소리는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명상이나 스트레칭하기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깊게 호흡을 해보세요.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하루에 한 가지 목표 세우기입니다. 너무 큰 목표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책 한 장 읽기, 좋아하는 요리 만들기, 새로운 길을 걸어보기 등 작은 목표를 실천하면 성취감이 생깁니다. 운동 습관 들이기입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가벼운 요가, 스트레칭, 맨손 체조만으로도 몸과 마음에 활력이 생깁니다. 규칙적인 루틴을 유지하면 삶의 균형이 잡히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 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그저 외로운 시간으로 여기지 않고 나와 진짜 친해지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편안하게 눈을 감아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장소에 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세요. 글쓰기,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등 새로운 도전을 통해 나를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면 더 이상 외로움이 두렵지 않습니다. 네 번째, 나 자신과 좋은 대화를 나누세요. 사람들은 친구나 가족과는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이해하고 돌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내가 참 대견해. 이런 말 한마디가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하루 동안 있었던 사소한 행복을 기록하면 삶이 더 풍요롭게 느껴집니다.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보세요.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 외로움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조금 외롭네. 그래도 괜찮아. 내일은 나아질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여 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나 자신이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는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나 자신을 돌보는 연습을 하면서 혼자서도 충만한 삶을 만들어 가보세요.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지금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나요? 아니면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삶을 준비하고 있나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외로움을 참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돌보는 법을 아는 것.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혼자가 되어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